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 간의 어떤 연결 관계에 있어서 유저 버퍼와 그리고 시스템 버퍼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야 다음 예제를 진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용은 조금 무겁지만 약간 대략적인 개요 정도를 배우신다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리드, 라이트와 같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용자 버퍼를 직접 다루는 방법 말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non-paged 풀 공간에 잡힌 시스템 버퍼를 대신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스템 버퍼는 커널이 제공하는 힙 영역 중에서 특히 non-paged 풀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non-paged 풀은 그 가상 메모리가 대응되는 실제 물리 메모리 공간이 항상 램이 메모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즉 가상 메모리가 대응되는 메모리가 램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그 공간은 절대로 하드디스크로 스웨핑 되지 않는다, 즉 페이징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배울 내용은 18번째 시간 스레드의 코드 흐름과 그리고 IRQL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쉬운 설명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윈도우는 가상 메모리에 있는, 항상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코드는 가상 메모리에 있잖아요. 가상 메모리에 있는 실행 가능한 그런 코드를 윈도우가 이제 실행하는데 항상 스레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컨텍스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스레드란 용어는 뭐 그 말 그대로 보자면 실이잖아요. 실. 그냥 흐름. 사실은 실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어떤 흐름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어떤 흐름, 그 흐름, 코드의 흐름을 스레드라는 용어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CPU가 코드를 실행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예상할 때는 결국 모든 위치는 다 이 스레드의 흐름 아래서 실행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뭐 코드를 실행하니까 CPU가 메모리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는데 결국 그 코드들은 전부 스레드의 그 흐름 아래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이 예정된 코드와 예정되지 않은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정된 스레드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가 설명한 거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크에 들어있다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윈도우즈 OS는 적당한 스레드를 만들어야 돼요. 적당한 스레드를. 이때 그 스레드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그림에서 보면 1번 위치에서 스레드를 만드는데 이 1번 위치는 바로 커널 모드입니다. 커널 모드. 그래서 항상 스레드가 시작할 때는 무조건 커널 모드에서, 커널 레벨에서 시작 코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는 커널 레벨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스레드는 두 개의 스택을 가지는데 그 두 개의 스택을 우리는 유저 모드 스택 그리고 커널 모드 스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택이라고 하는 게 함부로 이 넘침 현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커널 영역에서는 커널이 제공하는 별도의 스택을, 유저 레벨에서는 유저가 사용하는 별도의 스택을, 이렇게 서로 분리된 스택을 사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항상 스레드는 이렇게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스택, 그리고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스택, 이렇게 각각의 스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즉 커널 레벨에서 먼저 코드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커널 모드에서 시작된 코드가 잠시 후에 2번으로 넘어가는데 이 2번 위치에 무엇이 있냐면 NTDLL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이런 거 배울 때 중간에 있는 그런 서브시스템과 그리고 커널과의 연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내장된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어쨌든 이 NTDLL은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그냥 내장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이 NTDLL이 일단 제어를 넘겨받아요. NTDLL이 제어를 넘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 결국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자가 예상하고 있는 코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3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3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번 과정 내에 보통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우리 프로그램 짤 때 메인 함수 있잖아요. 메인 함수 스타트업 코드 우리가 보통 스타트 코드라고 생각하는 메인 함수. 근데 그 메인 함수가 요 3번의 첫 번째 위치는 아니고요. 보통 3번 내에 있는 이제 서브루틴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3번의 시작 그 코드는 컴파일러가 나름대로 미리 준비한 보통 어셈블러로 작성된 스타트업 코드가 먼저 있고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메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메인이 3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번의 시작 부분이 메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메인은 그 3번 시작 과정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1번, 2번을 거쳐서 3번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그 개발자는 알고 있겠죠. 자기가 코드를 짜면서 이런 흐름대로 코드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것을 예정된 스레드의 흐름 또는 의도된 스레드의 흐름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된 스레드 흐름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서서 실습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해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또 작업하는 그런 예제를 많이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 흐름도 역시 예정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1, 2, 3, 4, 5 그 과정에서 잘 보세요. 5번에서 6번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좀 특이하죠. 3, 4, 5번에서 갑자기 6번으로 내려가는 게 6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커널 레벨에 있습니다. 커널 모드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예정됐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지금부터 이 함수를 쓰면 이 함수는 커널 레벨로 갈 것이야.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어가 넘어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5번에서 수행한 함수 중에 우리가 뭐 create 파일, close handle, read 파일, write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5번에서 사용하는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에서 이런 알려진 함수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어는 6번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화기, 매트릭스 전화기. 그래서 5번에서 6번으로 제어가 넘어간 다음에 6번, 7번,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우리가 만든 샘플 드라이버가 8번이라고 하자면 8번으로 갔다가 또 9번, 10번, 그런 다음에 10번에서 다시 5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사실 이 스레드의 흐름이 유저 레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레드의 흐름은 이렇게 커널 레벨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스레드의 흐름이 유저 레벨에 있다가 커널 레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저 레벨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들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스택이 다른 겁니다. 유저 모드에 있을 때는 유저 모드 스택, 커널 모드에 있을 때는 커널 레벨 스택, 커널 모드 스택. 그래서 이렇게 스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의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계속 돌기도 하죠. 뭐 무한 루프라고 아시죠? 뭐 무한 루프를 계속 돌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만 동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예정된 스레드의 흐름, 또 의도된 스레드의 흐름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예정되지 않은 흐름을 보실 차례죠. 자, 예정되지 않은 스레드의 흐름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냐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뚫어지게 보시죠.
자, 5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과정에서 6번으로 넘어갔다 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예정되어 있는 흐름이죠. 5번에서 6번으로 갔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고 돌아오는 과정은.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특이하게 4번 과정에서 또 다른 화살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번 과정을 보면 3번, 4번까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4번 과정에서 제어가 어디로 갔습니까? 또다시 커널 모드로 넘어갔죠. 자, 이럴 때 4번에서 커널 모드로 제어가 넘어가는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스레드의 의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한 작성자가 내가 의도적으로 넘어간 것이냐 이거죠. 넘어간 것이냐. 자,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정되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4번에서 갑자기 제어가 이렇게 커널 모드로 갔다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마치고 다시 제어가 4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프로그램 코드 입장에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CPU를 뺏긴 거죠. CPU가 갑자기 이상한 코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예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IRQL 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IRQL. 이것은 Interrupt Request Level이라고 이렇게 약어를 쓸 수 있는데 이 interrupt라는 말은 우리가 가로챈다는 뜻이잖아요. 가로챈다. 그래서 뭔가 가로챘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즉 예정되지 않은 흐름, 예정되지 않은 흐름 속에선 가로채는 작업이 나올 수 있구나. 가로채는 작업.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갑자기 가로채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로채는 작업이 일어날 때 내부적으로 IRQ 레벨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이 될 텐데 IRQ 레벨은 어떤 IRQ 값이 4번 과정에서 상승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4번에서 이렇게 N번을 넘어가면 상승했다가 N번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IRQ 레벨의 변화를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커널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IRQ 레벨 값이 처음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과정. 이 1번 과정은 커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스레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IRQ 레벨이 숫자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숫자 2라는 값으로. 그러다가 요 첫 번째 1번 과정 중에 커널이 의도적으로 2번 값을 0번으로 낮춥니다. 2번 값을 0번으로 낮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즉 IRQ 레벨 값을 2에서 0번으로 낮추고 나서 2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제 2가 호출됐을 당시부터는 IRQ 레벨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쭉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수행될 때는 전부 IRQ 레벨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제가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는 작업을 이제 가로축이라고 놨고 IRQ 레벨을 세로축이라고 표현한다면 처음에 2번 레벨에서 시작하던 IRQ 레벨이 요 1번 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0번으로 낮춰지게 되죠. 그죠? IRQ 레벨이 0으로 낮춰진 다음에 쭉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실행이 돼요. 즉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쭉 실행되는 과정 중에 갑자기 4번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어가 N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제어가 N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어가 N으로 넘어갔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IRQ 레벨이 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0번인 상태에서 그 0번 값을 어떤 N 값으로 갑자기 쫙 올려버립니다. 쫙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0번인 상태에 있던 IRQ 레벨 값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N으로 쫙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이제 커널 쪽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이 N번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IRQ 레벨을 N에서 얼마로? 다시
0으로 낮추죠. 원래대로 복구를 하죠. 그 복구하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이 n에서 제어를 다시 4번으로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3번, 4번을 수행하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CPU를 잠깐 뺏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스레드 입장에서 볼 때는 IRQ 레벨 값이 0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신이 동작하고 있을 때 3번, 4번 그 구간에서는 항상 IRQ 레벨이 0이잖아요. 중간에 잠깐 N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스레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5번, 그 다음 6번, 7번, 8번, 9번 전부 다 0번인 수준에서, 왜냐면 의도된 작업이니까 0번인 수준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12번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도되지 않은 작업, 뭔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스레드의 흐름을 어떤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원인들이 이런 흐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실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저는 예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통 이와 같이 예정되지 않은 스레드의 흐름이 발생하게 하는 주 원인을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는 여러분의 코드가 내가 작성할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코드의 논리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 코드가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한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면 연산을 하는데 갑자기 0으로 나누는 연산,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값이 무한대가 되죠. 그런 연산을 했다든지, 또는 접근하면 안 되는 메모리인데 잘못해서 접근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의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코드의 흐름상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예외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가상 메모리상에 동작하던 코드가 CPU에서 1번 코드를 실행하고 2번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예외가 유발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작성한 어떤 이 코드가 2번 위치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코드라는 거죠. 그렇게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파란색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exception handler라고 하는 곳으로 제어가 넘어가죠. 이것은 스레드가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런 에러는 없었는데, 자, 3번은 그냥 일반 코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코드인데, 그 3번 코드를 실행할 때 우연찮게 갑자기 외부에서 하드웨어가, 어떤 카드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쏜 거예요. 가로채기 인터럽트를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스레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드웨어가 갑자기 인터럽트를 쐈으니까. 그렇게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되면 CPU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바로 빨간색처럼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제어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이렇게 exception handler를 호출하거나 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내가 작성한 스레드 코드에선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상하지 않는 작업들이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레드가 어떤 이제 코드가 수행 중일 때 그 흐름이 쭉 예상되는 흐름이 있고, 또 흐름이 예상되지 않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럴 때에 이 스레드 간에 어떤 IRQ 레벨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IRQ 레벨이 이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스레드가 실행될 때 그 스레드의 예정된 코드 흐름을 쭉 타고 있을 때는 IRQ 레벨이 얼마라고요? 0입니다. 0. 이때 중요한 거는 스레드가 어플리케이션 코드, 즉 유저 레벨의 코드를 수행할 때도 IRQ 레벨이 0이고, 또 예정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IRQ 레벨 값은 0입니다. 알겠죠? 항상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정된 코드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IRQ 레벨 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IIQ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CPU마다 하나씩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커널을 배울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IQ 레벨은 CPU마다 하나씩 있어요. CPU 코어가 8개다 그러면 8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가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 아까 같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했다든지 외부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 IIQ 레벨 값이 일정한 값으로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상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의 원인은 코드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에러의 상황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인터럽트가 바로 그 주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IRQ 레벨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IRQ 레벨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주나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자, 이것을 제가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IRQ 레벨 값이 0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의도된 어떤 코드의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IQ 레벨 값이 0이 아니네 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뭔가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면서 가끔은 지금 IRQ 레벨이 얼마지 라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안에서 갑자기 내가 지금 IRQ 레벨이 얼마니?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IRQ 레벨 값이 0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이 아닌 1, 2, 3 이렇게 값이 갑자기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앞에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에서 결국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고 돌아오는 이 흐름상에서도 IRQ 레벨은 여전히 0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어를 받았을 때 IRQ 레벨이 0이 아닌 상황이 있나?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있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IRQ 레벨이 0이 아닌 상황에서 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궁금증만 남겨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IRQ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오늘 배운 이 내용은 실제 IRQ 레벨을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